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증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인데요. 윤석열이 내란 수개라는 사실이 점점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계엄령 준비 지시를 거부하다 경질된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이 폭로를 시작했는데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 후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싸그리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과 그 체포 대상자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박찬대, 조국 등 현직 의원과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냥 미친놈인 겁니다. 지 꼴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 하나 주체하지 못하고 권력을 휘둘러대며 사적 감정으로 정적 죽이기와 그간 꼴보기 싫었던 정치인들을 처단하려 시도한 겁니다. 더 놔둬서는 안 되는데요. 빨리 직무정지를 시켜 파면해야 합니다.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차 인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힘당 한동훈 대표가 빡이 돌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그가 느닷없이 또 돌변한 건데요. 그건 놀랍게도 자신도 이번 계엄으로 공수부대에 체포돼 구금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신이 피해 당사자가 되니 윤석열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나선 건데요. 역시 당해봐야 맛을 아는가 봅니다. 방첩사가 선관위를 점령해 확보한 자료 또는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공작장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선관위는 즉시 모든 관련 CCTV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즉각 자체 조사에 들어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체의 은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확보한 일체의 자료를 이동, 폐기, 조작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관련 군 관계자들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내란 세력은 지난 총선 자료 일체를 조작하거나 명태균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덮고 2차 계엄 명분을 부정선거 척결로 확보하려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사상 초유의 선관위 점령 내란의 실체가 밝혀질 것입니다. 계엄권을 가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는 불법 계엄을 통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국회의 대통령 직무정지 투표가 가결될 때까지는 국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충돌을 막기 위해 국회 경내 진입과 집회가 통제되고 있으니 2차 계엄 시 내란군의 국회 점령을 막기 위해 국회를 둘러싸 주시되 시민 충돌을 야기해 계엄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내란 세력의 음모를 헤아려 질서와 침착을 유지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국회 경내를 떠나지 않고 비상 상황을 유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세계에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내란을 진압할 것입니다. 한밤중에 윤석열이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다름 아닌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이었다는 구체적 정황이 속속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찌라시에나 나올 법한 이 내용을 믿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이 저로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정황들이 그날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에 몸을 피했던 김어준 공장장이 6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복귀했는데요. 김어준 공장장은 이날 방송에서 계엄날 군인들이 우리 사무실 직원들에게 방송 관련 내용이 아닌 여론조사 꽃직원이냐고 물었다며 군의 목표는 여론조사 관련 서버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제가 저걸 듣고 여론조사 꽃 서버를 필요로 했다면 이거 뭔가 선거 조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선관위 털었겠는데 선관위 털었더라고. 또 앞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정광훈 목사도 이번 계엄령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밝히는 게 계엄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거든, 부정선거를.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거 부정선거 안 밝혀주면 윤석열 지지를 철회한다 그랬어, 내가.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집회 안 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나온 게 계엄령이요.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진입하고 MBC나 KBS도 아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사무실로 군인들이 들여닥친 이유에 대한 각종 추측이 잇따랐는데 그와 관련한 추가 정황을 밝힌 건데요. 그 이유를 듣고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번 계엄의 이유를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는데요. 김 전 장관은 복수의 매체에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관위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진입은 윤 대통령의 뜻이었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일부 극우단체와 유튜버들이 주장해온 선거 조작,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군을 움직인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저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의 말을 믿고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중앙선관위하고 여기도 거기 국회보다 먼저 도착을 해서 거기에 작전을 펼쳤던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는 제가 일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대기하는 부대도 있었고, 아까 임무를 시설 외곽을 확보하고 경계하라고 임무를 줬기 때문에 그 확보 경계할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 있는 부대가 한 20분 정도, 20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를 그 주변에서 있다가 제가 공안식 공구분에 임무 중지 지시를 내려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임무를 중지하고 다 복귀를 위한 재직결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전에 투입되어 있는 인원들은 실제 작전으로 들어간 인원들은 없었습니다. 사령관님,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뿐만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기관에 투입됐다라고 하는 것은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령관께서 이 구공수 여단입니까? 구공수 여단을 보냈습니까? 삼공수 3하고 9였습니다. 3하고 9가 갔었는데 실제로 선관위 사무실 안으로 특전사 부대가 진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무실 안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 안에는 이미 방첩사 요원이 들어가 있었고 구공수는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무실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밖에 있거나 일부 인원이 그 제가 보고받은 것은 그 앞에 현관 예, 고기조 일대에 있다가 예, 중지지실에서 빠졌습니다. 분명히 사무실은 들어가지 않았고 나머지는 제가 예. 그 안의 상황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선관위 인원에 대한 무슨 구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억류한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는- 작전은 아예 시작하지도 않고 제가 중지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외곽 경비 임무를 외곽 수행했고 경비를 하기 위해서 위치 확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다가 임무가 중지됐습니다. 그럼 선관위 안에 간 부대는 방첩사령부다 이 말씀이시죠? 그거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가니까 다른 부대가 와 있었다 이런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일부 그래서 매우 부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특전사의 그 명예와 전립과도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누구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제가 그 부대가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삼공수는 건물 외곽에 현관 앞에까지는 가 있었고 내부는 어쨌든 다른 분명한 부대가 것은- 들어가 있었다 예. 이 말씀이시고 분명한 것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제정신이 아닌데요. 자신이 만든 가상세계 속에 빠져 현실과 가상세계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판단력을 가진 대통령을 가만 놔둬야 하는 걸까요? 이 미친 자는 빨리 탄핵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런데 벌써 2차 계엄령을 준비 중이라는 징후가 포착됐다는 제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오전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2차 계엄 준비 정황이 또 우리의 심장을 떨게 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최후의 발악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을 군인권센터가 어제 밤늦게 포착했습니다. 복수의 육군부대 탄핵 표결 다음 날까지 지휘관 비상 소집 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 복수의 부대는 상급 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경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 중대장 이상은 12월 8일 일요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 12월 8일은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 12월 7일의 다음 날이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이다. 일반 장병의 휴가는 허락하면서 지휘관 비상소집에 대비할 목적을 명시하여 지휘관들의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다.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군부대 휴가 인원은 정원이 정해져 있다. 일부 인원이 휴가를 갔다고 하여 비상소집과 출동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오히려 일반 장병 휴가까지 통제하여 외부에 소문이 돌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국의 상황 발생 시 부대를 통솔해야 하는 중대장 이상 지휘관급 장교들을 지속 통제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심지어 그 기한이 탄핵소추안 다음 날까지인 점은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다른 복수의 부대는 휴가는 통제하지 않으나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또 부대 출입 시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보고 거울로 차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도 한다고 한다. 평소 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조치라고 한다. 휴가를 갈 때에는 갑자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하라라고 평소와 다른 출타 전
교육을 하는 부대들도 있다고 한다.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공군은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윤석열이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을 배제하면서까지 육군 중심의 쿠데타를 도모했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 참모총장의 사의를 반려한 것까지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상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 군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부대를 통제하고 지침을 내려왔다. 부대 통제를 위해 지침이 내려왔다면 정군의 동일한 지침이 하달되는 것이 타당한데 육군에서만 이와 같은 징후가 감지되는 것은 더더욱 문제라고 생각한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비상 소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혹여라도 이 나라를 불행한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